달콤소금 법률사전 여러분, 전 한서희 변호사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제가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우리가 흔히 시장이라고 하는 게 지금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매 체결이 이루어지는 거 우리가 주식시장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한국거래소. 맞아요. 저랑 여러 번 하신 그치. 보람이 있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증권회사들은 매매 체결을 직접 해주는 회사는 아니고 이제 매매 체결을 위해서 저희의 주문을 대신 중개해주거나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증권회사를 통해서 매매 체결 주문이 거래소에 들어가고 거래소에서 매도 주문과 매수 주문을 연계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매매 체결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곳이 지금 우리나라엔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거래소고, 근데 최근에 이제 발표했는데 이제 하루에 12시간 주식 거래할 수 있다. 그게 5월 9일자 뉴스였어요. 근데 이 배경에는 그냥 12시간으로 늘린다는 게 아니라 다 우리가 법상으로는 다자간 매매 체결 회사라고도 하고 일반적으로는 ATS라고 부르는 이제 대체거래소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체거래소와 관련된 제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대체거래소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현재 존재하는 KRX 한국거래소를 대체하는 거래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법상으로는 다자간 매매 체결 회사라고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8조의 2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조문이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이 기회 아니면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 법조문 언제 보시겠어요? 다자간 매매 체결 회사란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정보 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거래 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여 다음 각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 가격의 결정 방법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의 매매 또는 그 중개 주선이나 대리 업무를 하는 투자 매매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좀 특이한 거는 거래소인데도 불구하고 투자 매매업자, 투자 중개업자로 법적 지위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투자 매매업자, 투자 중개업자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증권회사거든요. 대체거래소는 증권회사하고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건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증권회사와 유사한 지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특수한 업무인 매매 체결 업무를 주로 하는 곳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래소가 옛날에도 한번 설립됐다가 없어진 적이 있었어요. ECN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서는 여러 개 호가를 제출해서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주식시장 거래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지정가로 이제 호가를 제출하기도 하고, 시장가 딱 누르면 매수 매도 주문 누르면 시장가로 체결하시겠습니까? 이런 메시지가 뜨잖아요. 그러면 시장가로 이제 주문을 넣기도 하고, 넣을 수 있는 호가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최우선 호가도 있고 최유리 호가도 있는데, 이런 호가 제도가 이제 원활하게 여러 가지가 적용되지 않았던 시장이 ECN 마켓이었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가격의 매매 체결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간 시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실적이 저조해서 없어진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제도가 2013년도에 이런 다자간 매매 체결 회사라는 제도가 이제 자본시장법에 들어오게 되고,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10년이 넘었죠. 법 개정 이후에 10년이 넘은 시점에서 이제 도입이 되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조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최근에 이 5월 9일자 보도자료에 보면 우리나라 ATS의 이름은 넥스트레이드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 하나 더 이제 시장이 생기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여기서는 특징적인 부분이 한국거래소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운영 시간이 조금 늘어나고 ATS는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우선은 이제 시장이 프리마켓 시장이 있고 시초가 시장, 그러니까 시초가 시장은 이제 시초가가 좀 정해져서 일반적인 호가 제출이 가능한 시장이 아니라 시가 시장이라고 하고 정규 시장이 또 존재하고 종가 시장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애프터마켓, 이렇게 5개가 나눠지게 됩니다. 지금은 현재는 시가, 정규 시장, 종가 시장 이렇게 거래 시간이 3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게 이제 5가지로, 그러니까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이 추가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프리마켓부터 애프터마켓까지의 시간이 총 12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프리마켓은 8시에 시작해서 8시 50분까지 있는 시장이고, 여기서는 ATS,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체거래소에서만 거래가 되고, 시가, 정규 시장, 종가 시장은 좀 다른데, 시가 시장은 KRX에서만, 그리고 종가 시장도 KRX에서만, 정규 시장은 KRX와 ATS에서 모두 이루어지게 돼요. 시가 시장하고 종가 시장은 뭐가 중요하냐면, 종가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펀드 같은 경우에
ETF 같은 거 사잖아요. 그러면 ETF가 계속해서 가격이 변동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수익이 계산이 돼요. 수익을 계산하는 기준 가격은 언제 가격이냐? KRX의 종가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종가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데 그것은 이제 15시 25분부터 15시 30분 사이에 이제 형성되는 시장에서 가격을 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5시 30분부터 거래가 시작이 되는데 이게 애프터 마켓이고 이 15시 30분부터 20시까지의 시장은 우리가 애프터 마켓이라고 해서 대체 거래소인 ATS에서만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 시장이 거래가 가능해지게 됐다라고 하면 그럼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내가 KRX에 주문을 넣어야 되나? 아니면 내가 ATS로 지정해서 넣어야 되나? 근데 물론 그것도 가능해요. 만약에 내가 이 시장을 활용하겠다라고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개인이 직접 내가 어느 시장에다가 주문 제출하겠다라고 하고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뭐 삼성증권을 활용하든 미래에셋증권을 활용하든 그 증권회사 앱을 통해서 주문을 넣잖아요. 그러면 증권회사에서 주문을 넣을 때 내가 KRX 시장에 넣을지 ATS 시장에 넣을지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때 자기 마음대로 정하면 안 되고 반드시 고객을 위해서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이 주문을 넣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본시장법 68조에 써있는 최선 집행 의무예요. 최선 집행 의무라는 게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시장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느 시장이 주문을 넣은 투자자한테 가장 유리한 시장인지를 투자중개업자인 증권회사가 판단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시장이 두 개가 되면서 동시에 운영되는 시장의 경우에는 어떤 조건의 시장이 더 유리한지 증권회사가 판단을 해서 주문을 제출하도록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한 번도 이거를 증권회사들이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 최선 집행 의무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가 이제 한동안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해본 적 없으니까.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요 가이드라인은 최근에 이제 그 5월 9일 날 금융감독원에서 같이 발표를 했고 증권사 최선 집행 의무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조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